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내장. 도움닫기. 버스 정류장에서 멀어진 나는 사건 기록장을 꺼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일단 사건 현장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었다. 오래 방치할수록 행인들의 흔적으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서둘러야 했다. 그런 다음 하이드파크에서 켄싱턴 고어에 위치한 돌리베이라 교수의 근거지인 왕립지리 학회까지 걸어간다. 몸이 쿡쿡 쑤셨고 어지럽기까지 했다. 이건 뭐지? 아, 알겠다. 아드레날린이구나.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이드파크로 서둘러 돌아가기 위해서는 빨간색 전화 부스가 있는 곳마다 멈춰 서서 사진을 찍는 수많은 관광객을 피해야 했다. 공원에 도착해서는 정원사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볼 테니까. 나는 큰 길로 가는 대신 나무와 덤불 뒤에 숨어 풀밭을 가로지른 뒤 확실히 들킬 위험이 없다 싶을 때만 움직였다. 뺑소니 현장에 도착해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손수레나 잔디 깎는 기계가 없는 걸 보니 근처에 정원사는 없는 모양이었다. 오토바이 탄 사람의 정체를 밝힐 단서를 찾던 중 가시 덮인 관목 아래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더러워진 치마를 잠시 내려다보고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우러 기어갔다. 바로 그때 아빠의 침울한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거참 이상하네. 이런 건 또 처음일세. 수도관에 연결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샘플은 채취했으니까. 상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고 내가 숨은 장소 앞에 두 사람의 발이 멈춰 섰다. 이 뿔람쳐는 줄기가 너무 길어. 다시 아빠의 목소리였다. 봄에 주로 볼 수 있지. 이번에도 상대방은 조용히 반응할 뿐이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그제야 나는 참았던 숨을 터뜨렸다. 일단 들키지는 않았다. 덤불 아래로 기어가 반짝이는 걸 주워 들고 보니 초콜릿 포장지였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생각에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기를 바라며 도로 기어 나왔다. 에거사. 식물원을 돌보는 일을 하는 아빠의 후배 정원사 루시였다. 다행히 루시는 나를 늘 좋게 봐주었다. 잘 지냈니? 루시가 눈앞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입으로 불어넘겼다. 네, 근데 바쁘시네요. 응, 진짜 바빠. 귀에서 잡초가 나올 지경이야. 루시가 활짝 웃었다. 근데 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니? 루시가 첫 번째 의문이 들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자유시간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루시에게는 그러지 말아야 했지만 아빠한테 이야기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루시가 그럼 그렇지란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참, 너한테 줄 게 있어. 루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연필 하나를 꺼냈다. 너 이런 거 모으지?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루시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 밑에서. 어쨌든 난 이제 갈게. 그러더니 쇠스랑을 흔들며 다시 일하러 갔다. 잠시 벤치에 앉아 연필을 들여다보다가 불에 댄 것처럼 놀라며 그걸 무릎에 떨어뜨렸다. 연필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럼 교수 것일 수도 있겠군. 더는 연필에 손대지 않도록 조심해가며 가방에서 꺼낸 집게로 연필을 집어 올려 깨끗한 봉지에 넣었다. 한쪽 면에 금색으로 AA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도럿이 돌리베이라의 연필은 아닌 모양이었다. 연필 바깥쪽에 묻은 지문은 루시가 손으로 잡아서 내게 건네는 바람에 지워졌겠지만 연필을 쥐는 곳에는 지문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공원을 지나가던 관광객이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도 신중히 다뤄야 한다.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눈에 띄게 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능력 있는 스파이라면 그 정도는 능숙하게 처리할 테니 방심은 금물이다.
내 옷을 재빨리 살폈다. 네이비색 타이츠와 블레이저의 무릎과 팔꿈치가 각각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게다가 치마는 찢어졌다. 기어 들어가다가 덤불에 걸린 모양이었다. 이게 내 유일한 교복 치마인데 아빠한테 들키지 않고 어떻게 수선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왕립지리 학회에 가봐야 했다. 공원에서 켄싱턴 고어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왕립지리 학회의 외관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름만으로는 근처 엑시비션 로드에 있는 희고 붉은 벽돌로 된 과학관처럼 아름다운 건물일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왕립지리 학회는 증축한 듯 보였고 입구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유리로 되어 있었다. 강한 돌풍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보였다. 도로에서 유리로 된 현관까지는 가까웠다. 건물 안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안내 데스크 뒤에 앉아 있었다.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나를 아래 위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에거사, 오늘은 평상시와 행색이 좀 다르구나. 남자가 말했다. 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매만졌다. 죄송해요, 에밀 아저씨. 오늘 일이 아주 많았어요. 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에거사, 그 얘긴 그만하자. 에밀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가로막았다. 아저씨에게는 늘 미안했다. 내 부탁을 항상 거절해야 했는데 아저씨는 그런 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난 내게 학회에 평생 회원증을 줄 수 없단다. 아,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에밀 아저씨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다행이네. 내가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지 않아서 오히려 놀랐어. 그 더러운 작업복 입었을 때처럼 말이야. 아, 맞다. 지난번에는 배관공인 척했었지. 어쨌든. 나는 얼른 주제를 바꿨다. 이 명함 좀 봐주세요. 이곳 회원 중 한 분이신 것 같거든요. 내가 책상 위에 명함을 올려놓자 아저씨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돌리베이라 교수님은 왜? 에밀 아저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번엔 교수님을 가지고 또 탐정놀이야? 저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았다. 이게 내 조사라는 거니? 나는 아저씨가 비꼬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다. 나는 에밀 아저씨가 좋으니까. 아저씨가 나를 늘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게 유감스러울 뿐 그러니까. 제 말은 아저씨가 돌리베이라 교수님을 아시냐고요. 당연하지. 교수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 학회에서 높이 평가받는 분이야. 그렇군요. 내가 공책을 꺼냈다. 그럼 아저씨가 교수님에 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근데를? 네? 내가 이걸 왜 묻느냐고? 나는 잠시 주저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아직 학회에서 모른다면 뺑소니에 관해서는 어떤 정보도 주고 싶지 않았다. 오늘 아침 일찍 하이드파크에서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엄밀히 말해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교수를 만났고 교수는 내게 미소를 지었으니까. 얼른 그럴싸한 변명을 만들어냈다. 생각해보니 교수님이라면 학교 신문에 실을 흥미로운 주제를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에밀 아저씨가 미소를 지었다. 분명 그러실 거야. 내가 교수님과 인터뷰할 수 있게 약속을 잡아줄 순 있어. 근데 오늘은 안 계셔. 대신 비서에게 전화해 줄게. 아저씨가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아, 굳이 지금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학회 기록 보관소에 가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포일 열람실에 들어가려면 신청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작성 안 했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16세 이하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 진짜요? 아저씨가 어떻게 좀 해주실 수는 없어요? 글쎄. 학교에 전화해서 허락을 받으면 될 것도 같아. 학교 신문에 필요한 거니까. 아,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은 그냥 갈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내일 전화해. 돌리베이라 교수님은 회의가 자주 있으니까 머지않아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에밀 아저씨. 아저씨가 내 등에 대고 소리쳤다. 에거사.
나는 최대한 매력적인 표정으로 에밀 아저씨에게 감사할 준비를 하고선 희망에 찬 얼굴로 돌아보았다. 네? 내 머리에 나뭇가지 붙은 거 아니? 아, 몰랐어요. 나는 나뭇가지를 떼어 내며 밖으로 나왔다. 에어컨이 없는 곳에 나왔더니 몹시 더웠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손 하나가 나타나 내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팔을 뒤로 결박당한 채 건물 뒤편으로 끌려갔다. 어떤 남자가 내 귀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너 자꾸 쓸데없는 일에 참견할래? 우습게도 나는 공원에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게 단지 내 상상만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 조금 기뻤다. 그러나 기쁨은 곧 공포로 변했다. 나는 발버둥을 쳤지만 워낙 꽉 잡혀 있어서 몸을 빼낼 수 없었다. 책에서 읽은 자기 방어 매뉴얼을 되새기며 뒤꿈치로 남자의 정강이를 공격한 뒤 발을 세게 밟았다. 남자가 아파서 끙끙거렸지만 나를 잡은 손을 풀지는 않았다. 넌 꼬마 참견쟁이일 뿐이야. 애거사 오들로. 남자가 숨을 쉴 때마다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이 뺨에 느껴졌다. 위스키와 샤넬 블로 애프터 쉐이브 로션 냄새도 났다. 취향이 고급스러운 남자였다. 무섭니?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세차게 도리질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래? 고아원에 가야 하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할 거야. 안 그래? 나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도대체 내 이름은 어떻게 안 거지? 아빠에 관해서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건 또 어떻게 안 거야?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넌 어디로 가야 할까? 수석 정원 살아야 지낼 수 있는 그 작은 숙소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노력하면서 남자의 말투에 집중했다. 스코틀랜드 말투였다. 거기까지는 틀림없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듣던 테이프의 내용을 되새겨 보았다. 몇 시간 동안 헤드폰을 쓰고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며 영국 제도의 여러 방언을 확실히 구별할 때까지 듣고 또 들은 적이 있었다. 에든버러? 아니. 국경지역? 아니. 파이프? 아니. 드디어 알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별표 글래스고 출신이다. 별표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항구 도시. 사소한 단서를 알아냈지만 지금 상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름이 등을 타고 내려갔다. 남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어서 안 그래도 부자연스럽던 호흡이 더 거칠어졌고 높은 파도가 일듯 심장이 두방망이질했다. 남자가 다시 내 쪽으로 몸을 숙였다. 넌 오늘 아침 하이드파크에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알아들어? 아무것도 못 봤다고. 입에 재갈이 물렸고 휘발유 비슷한 냄새가 났다. 어둠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감각이 없어졌다. 끝까지 남아있던 건 화학약품 냄새뿐이었다. 그러고는 모든 게 사라졌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일, 비밀 열쇠, 4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